베이비 부머 세대, 이들의 퇴직 후 삶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연금만으로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이제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고민이 됐습니다. 사실 퇴직 이후 연금만을 기대고 사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연금만으로 정말 생활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 연금에 대한 기대. 베이비 부머 세대는 대략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로 이제 대부분 퇴직을 하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을 경험했고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세대이기도 하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은퇴를 맞이하면서 많은 이들이 연금만으로는 살기 힘들다는 냉정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과 정부에서 주는 국민연금만으로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이 변했습니다. 기대 수명은 늘었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연금은 생각만큼 넉넉하지 않죠. 현실적인 연금 액수. 먼저 국민연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월 평균 연금액은 약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가입 기간에 따라 받는 금액은 다르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연금으로 100만 원을 채 받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6,070만 원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맞아요. 현실적으로 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빠듯합니다. 거기에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려면 더더욱 부족하죠. 심지어는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불안정한 일자리나 자영업을 하다가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이들은 연금을 거의 받지 못해 노후 준비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죠. 연금만으로는 불가능한 이유. 연금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물가 상승입니다. 과거에는 100만 원으로도 어느 정도 살 수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다릅니다. 생활 필수품, 주거비, 의료비 등 대부분의 항목이 인플레이션에 따라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은 이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연금 수령액이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긴 하지만 실제 물가 상승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죠. 두 번째 이유는 기대 수명입니다.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되면서 은퇴 후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과거에는 60세에 은퇴하면 1020년 정도 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60대 중반에 은퇴한 이후에도 30년 이상 살 가능성이 큽니다. 30년 동안 매달 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의료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부담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기본적인 병원비나 약값뿐만 아니라 만약 큰 병이라도 걸리면 그때부터는 연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뛰어넘게 됩니다. 결국 노후에는 의료비라는 커다란 변수도 고려해야 하는데 연금만으로는 이 부분을 충족시키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힘들다면 대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즉, 퇴직 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죠. 퇴직 후 재취업.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퇴직 후에도 재취업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고령자의 취업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퇴직 전 직장에서 받던 수준의 임금을 기대하기도 힘듭니다. 그렇다고 재취업 자체가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찾고 그로 인해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죠. 소자본 창업. 요즘은 자영업을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리는 사례도 많습니다. 카페나 작은 음식점처럼 자본이 많이 들지 않는 창업을 통해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은 분명 리스크가 크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수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보다는 소규모로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 부동산이 있다면 임대 수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죠. 물론 최근 부동산 시장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퇴직 후에 중요한 수익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과 금융자산. 다른 대안으로는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꾸준한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하면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 요즘은 인터넷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도 많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수익이 미미할 수 있지만 꾸준히 운영하면 퇴직 후에 추가적인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 개혁은 필요한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주제가 바로 연금 개혁입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시스템이 미래에도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죠.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연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은 점점 늘어나는 반면 연금을 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현재 연금 시스템이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지급 시점을 늦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개혁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퇴직 후 맞닥뜨릴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결론적으로 퇴직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연금만으로 버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추가적인 수입원이 필수적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 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연금 시스템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연금이든 재취업이든 금융자산이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퇴직 후의 삶은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한 직장에서 은퇴하면 연금으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인식이 현실과 맞지 않는 시대죠. 그렇다면 퇴직을 앞둔 베이비 부머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어떻게 해야 이 길고 복잡한 노후 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은퇴 후의 라이프 스타일 재정비.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의 재정비입니다. 퇴직 후에도 이전과 똑같은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면 금전적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경제 현실에 맞는 소비 패턴을 다시 설계해야 하죠. 소비 줄이기 vs 지출 효율화. 일부 사람들은 은퇴 후 소비를 대폭 줄이기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령 생활비나 취미 활동을 완전히 끊기보다는 우선순위를 두고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와 필수 의료비에 우선 투자하면서 이전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취미 활동이나 외식 빈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겠죠. 또한 자녀나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고 너무 많은 금전적 지원을 줄 필요가 있는지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일자리 활용.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퇴직자들이 풀타임이 아닌 시간제 근무나 단기 일자리로 일정한 수입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자리들은 시간적으로 유연하기 때문에 여유 있는 노후 생활과 함께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나에게 맞는 일자리 찾기.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사회적 역할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면 금전적인 보상 이상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단기 계약직, 소규모 자영업,
또는 자기 취미를 활용한 소득활동의 원예, 요리, 수공예 등도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입니다. 3. 건강관리와 노후 의료비 대비. 노후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항목 중 하나는 바로 의료비입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는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퇴직 후 20년에서 30년 이상의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만큼 의료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사전에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숙제입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 이 시점에서 건강을 미리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의료비 절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면 그 치료 비용은 물론이고 경제활동에도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죠. 따라서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4. 투자의 중요성.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현실에서는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투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일수록 이 부분을 어렵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는 안전하면서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장기 투자. 퇴직 후 자산 관리는 리스크가 적은 안정적인 장기 투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큰 종목보다는 배당 수익을 꾸준히 제공하는 안정적인 종목을 선택하거나 ETF 상장 지수펀드를 통해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또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다양한 자료를 참고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자산을 한 번에 모두 잃는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죠. 5. 사회적 지원과 정책 활용. 마지막으로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와 사회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 혜택이나 기초연금 등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격 조건을 몰라서 놓치는 복지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제도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활용. 예를 들어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고령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정책 등을 잘 알아보고 이를 적극 활용해 부족한 연금액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이나 복지 혜택도 조사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노후 준비는 지금부터. 베이비 부머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노후 준비는 일찍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현실에서 미리 자산을 관리하고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소득원을 찾으며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개인적인 준비는 물론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능동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작은 습관부터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작은 결정과 행동이 퇴직 후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